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2021년 첫 유튜브 영상이네요. 오늘은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에 조성될 화성 국제 테마파크 그리고 그 테마파크 부지 내에 조성될 주거단지에는 어떤 분양 평수, 면적, 세대수가 계획되어 있는지 주택 계획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잠깐 짧게 얘기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화성 송산이나 평택 진이에 투자 관련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연락을 받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사무실 어디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담 받으러 가면 내가 투자할 만한 매물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사무실은 화성, 평택 현재 있지 않습니다. 서울 역삼동에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브리핑이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연락 주시기 전에 제 블로그, 주소, 유튜브 채널에도 연결이 되어 있죠. 거기서 이 맨 위에 공지, 네, 화성, 평택 토지 투자할 만한 매물 있습니까? 이 글 읽어보시고 네, 생각 있으신 분들만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영상 들어갈게요. 앞선 영상에서 화성 국제 테마파크에 대한 내용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1700만 평 넓이로 개발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내에 동측지구, 네, 지금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신세계 프로퍼티 컨소시엄에서 화성 국제 테마파크를 2030년까지 총 개장할 예정입니다. 해당 면적 약 127만 평으로 롯데월드의 32배, 에버랜드 3배 면적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사업비만 약 4조 6천억 원이 들어가는 큰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테마파크만 생기는 게 아니고 체류형 관광단지가 생기는 거라서 테마파크, 호텔, 상가, 스타필드 아울렛, 그리고 골프장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주거단지까지 계획되면서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 그리고 미니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나라에서 밀고 있는 대규모 관광 사업 중 하나인 만큼 눈에 보이는 진행 속도 또한 매우 빠른 것 같은데요. 이미 작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화성국제테마파크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서해안 관광벨트 핵심 거점 구축을 위해서 접근성 제고 및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신안산선 개장식에 맞춰서 해당 구간, 신안산선 원시에서 테마파크 구간을 건설 완료를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조속한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언급을 했었고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또 한 번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기 착공에 대한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정책에 맞게 개발계획 수립 등 진행의 속도가 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세계 건설도 설립이 됐고, 신세계는 지금 국제 테마파크 같은 신사업을 위해서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관련 변경 내용도 영상 업로드 했었습니다. 기존 테마파크 부지가 이렇게 전체 하늘색이었다면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바로 이거였죠. 국제 테마파크 공모 결과가 반영된 주거단지가 계획이 됐고 신안산선 설계도 반영이 되면서 역사의 위치도 약간 이동이 됐었고요. 여기에 주거단지가 포함되면서 송산그린시티 전체 수용인구 15만 명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서측 지구에 계획되어 있던 일부 주거지를 동측지구 부지와 서로 맞바꾼 겁니다. 그래서 서측지구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은 추후 다른 것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신안산선이라는 광역교통망 역사 중에 국제 테마파크 역이 계획되어 있고 현재 계획으로서는 송산그린시티 내에 유일한 역세권 단지가 될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 관련된 문의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화성국제테마파크 내 주거단지에는 몇 층의 아파트, 그리고 어떤 분양 면적들이 계획되어 있고 세대수는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 계획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보를 한번 볼 겁니다.
네, 2020년 올해 12월 21일에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실시계획 10차 변경 승인 관보가 고시가 됐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은 전해드렸기 때문에 네,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 성명 네, 변경됐고요. 사업 목적, 송산그린시티를 개발하는 목적 자체에도 변경 없습니다. 시화지역 자연환경의 적극적 보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으로 관광과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공간 제공 및 서해안 벨트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이라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화성 송산그린시티는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서해축, 네, 서해안 벨트의 거점이 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계획 수용호수 6만 호에 수용 인구 15만 명에도 변경 없다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154페이지입니다. 해당 관보가. 바로 저희가 필요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 관련된 변경 내용을 좀 볼게요. 테마파크 내 이제 주거단지 블록들 같은 게 좀 더 구체화가 됐고요. 해당 내용들에 대한 지침, 네,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화성 국제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목적 방향에는 역시나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적 관광 레저 도시 이미지와 어우러져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수준의 종합 리조트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는 말씀드렸듯이 체류형 관광지, 네, 리조트 단지 조성이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관광단지가 지금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조기 착공을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수준의 종합 리조트 단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화성 국제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오락, 레저 및 레포츠, 문화, 쇼핑이 복합된 고품격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게 목표고요. 세계 문화의 교류 공간 및 서해안 관광 거점으로서 도시 명소 이미지를 구축한다. 송산그린시티가 서해안 네, 벨트의 거점이 될 곳이었다면 그 안에 국제 테마파크는 서해안 지역에서의 관광 거점이 될 곳입니다. 그래서 시와호 및 주변 자연 환경과 연계한 환경 친화적 관광단지로 계획될 예정입니다. 친수형이죠. 그러니까 시와호 이런 천혜의 자연 환경을 놓치지 않고 친수형 레저, 문화 상업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죠. 화성 송산그린시티 그리고 그 안에 조성될 국제 테마파크가 이렇게 서해안 벨트의 거점이 될 곳일 수밖에 없는 게요. 지리적인 이점이 있죠. 네, 인천항 평택강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수도권 내 그리고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서해 축의 대표 철도인 서해선 복선전철 이런 광역 교통망이 지나가는 교통 결절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좋아질 곳이 바로 이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벌써부터 주변 지역을 선점하고 계신 거고요. 하지만 지난번 기획부동산 관련 내용도 언급을 했었죠. 이런 대규모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주변 지역 어떤 곳에 투자해야 되는지는 더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투자하셔야 실패하실지 않겠죠. 관보 계속 보면요. 네, 이제 국제 테마파크 내에 인구 주택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 주거단지 내에는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네, 두 개의 주택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테마파크가 지어지는 게 아닌 네, 미니 신도시 체류형 관광단지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독주택이 총 304세대 계획되어 있고 공동주택이 총 6,283세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계획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변경될 수는 있지만 큰 틀의 방향은 이와 같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네, 방향성에 대해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독주택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좀 먼저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은요, 두 가지 타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TRD1 전원형 타입이 있고 TRD2 커뮤니티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타입 모두 최고 층수는 2층, 그리고 한 획지당 가구 수는 2가구 이하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계획도상에서 보여드리면요. 단독주택 색깔 보이시죠? 약간 연노란색. 국제 테마파크 내 주거단지에서 단독주택이 계획된 곳은 바로 여기와 이 섹터입니다. 네, 이 두 곳에 전원형과 커뮤니티형으로 총 304세대의 단독주택 용지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 전원형이 97세대, 그리고 커뮤니티형이 197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단독주택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세솔동 같은 경우도 이런 단독주택 용지 피 굉장히 많이 붙었었거든요. 이제 신안산선 개통하고 이런 국제 테마파크역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 단독주택 부지들도 처음에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많이 붙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죠.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된 계획을 좀 보겠습니다. 자, 구역은요, 총 4개로 나눠졌습니다. 탭 1, 탭 2, 탭 3, 탭 4 이렇게 구역이 나눠졌고요. 탭 1 같은 경우에는 총 세대수가 1999세대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 규모, 이제 분양 면적이죠. 60제곱미터 이하가 304세대, 그리고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가 1415세대로 가장 많이 계획이 돼 있고 85제곱미터 초과 분양 면적이 280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 테마파크 내 아파트들은 모두 최고 층수 2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탭 2는요, 총 1771세대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가 269세대, 그리고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가 1238세대, 역시나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가장 많이 계획되었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가 264세대입니다. 그리고 탭 3 같은 경우에는 총 1328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929세대로 가장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탭 4구역도 1185세대입니다. 총. 그 안에서 역시나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평형대가 821세대로 가장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별로 몇 개의 세대수 그리고 평형대별로 몇 개의 호수가 들어갈 건지 대충의 큰 그림은 나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이 구역이 어떤 구역인지는 고시가 되질 않았는데요.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들어갈 부지는 좀 더 진한 요 개나리색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구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각 면적들이 어느 정도 대충 크기가 가늠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출을 해볼 수 있겠죠. 가장 많은 세대수 1999세대가 계획되어 있던 탭 1이 가장 넓은 부지에 들어가 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번 구역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제 1771세대인 탭 2구역. 다음으로 큰 면적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탭 3구역이 1328세대였고 탭 4구역이 1185세대가 계획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번, 4번 4구역으로 나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4군데 구역의 최고 층수 25층 아파트들이 채워질 예정이죠. 이렇게 되면 국제 테마파크역과 가장 가까운 역세권 단지가 될 곳은 이 탭 1이 될 겁니다. 그쵸? 가장 가까운 곳이 될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탭 1이나 탭 2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탭 1 요 끝에 있는 단지들은 뷰가 정말 끝내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쪽으로 보면 시와오 뷰, 그리고 여기 테마파크 뷰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이쪽으로 보면 공룡알 화석지 뷰, 골프장 뷰 안 나오는 게 없는 거죠, 지금. 정말 괜찮은 입지의 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죠. 지금 화성 국제 테마파크 내 주거단지에 분양 평형대수 계획된 걸 보면요.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이 가장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출을 해볼 수 있겠죠.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이제 투표 결과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가장 선호하는 주택 면적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1등이 된 게 바로 60에서 85제곱미터 면적입니다. 60%가
네, 해당 면적을 선호한다고 선택을 했고요. 85제곱미터 초과가 좋다는 사람이 29%, 60제곱미터 이하를 선택하신 분들이 10%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형주택보다 중형 이상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3기 신도시도 이런 주택 면적 선호도를 고려해서 60에서 85제곱미터 공급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라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성국제 테마파크 내에 생기는 주거단지도 이런 시대의 흐름,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죠. 지금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세대수를 가장 많이 계획을 해놨죠. 제가 3기 신도시 사례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도시 개발 방향성을 모두 담고 있는 사례가 3기 신도시입니다. 최근에 뭐 교통망 넣어주겠다. 네, 일자리 넣어주겠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면적 넣어주겠다. 모든 선호하는 트렌드를 다 담고 있는 것이 3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도시 개발이 되겠다라는 예측을 하는데 아주 좋은 사례가 되어주기 때문에 제가 자주 사례로 들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화성국제테마파크 내의 주거단지 그리고 여기에 생길 미니 신도시에도 굉장히 젊은 층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세솔동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데요. 젊은 도시 송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0세 미만 인구가 세솔동, 네, 송산그린시티 지금 현재 전체 도시 인구의 62%입니다. 네,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곳이 세솔동이고 화성국제 테마파크도 이런 현상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죠. 더구나 테마파크는 물론 스타필드에 호텔에 아울렛에 이런 인프라가 다 갖춰질 곳이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도 높을 것으로 보이고 젊은 층 인구 유입도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단지 내의 계획을 봤을 때요, 60에서 85제곱미터 평형대는 추첨제가 없습니다. 민간 분양일 경우. 그렇기 때문에 청약 노리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겠죠. 지금 송산그린시티 내에 유일한 역세권, 네, 광역교통망이 들어오는 역세권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경쟁률도 꽤나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가점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이런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 물량 노리시거나 아니면 미리 화성 지역에 전입을 하셔서 당해 노려보시거나 특별공급 같은 것들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현재 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국제 테마파크 청약 노리려고 뭐 무주택으로 전환하셔서 뭐 청약 통장 들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양이 향후 뭐 4, 5년 안에는 가셔야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가점제로 당첨되실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낮겠죠. 무주택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양한 각도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물론 향후 몇 년이 더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어떤 정책이 바뀔지 모릅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국제 테마파크 내 분양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부지 관련 분양 계획은 아직 고시된 게 없습니다. 아직 수자원공사 층에서 토지 분양도 하지를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최소 2, 3년 이후나 돼야 뭐 분양이라든지 청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분양 시기나 뭐 청약 관련 질문들을 주고 계셔서 방송으로 만든 거고요. 앞으로는 해당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네, 따로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네, 분양이 진행되거나 뭐 청약 관련 계획들이 나오면 당연히 새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니까요.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략적인 큰 그림을 보시고 나서 청약이나 분양 노리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겠다. 네, 계획 좀 세워보시는데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조감도상 여기가 국제테마파크 역이고, 네, 이렇게 빽빽하게 올라가 있는 여기가 화성국제테마파크 내 주거단지가 될 곳이죠. 그래서 조감도 한번 보시면서, 몇 년 뒤면 이런 지금 갈대밭들이던 곳에 천지개벽이 나겠구나라는 거 상상 한번 해보시면 더 도움 되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에도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데이트 할 테니까요.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스타였습니다.